2019년에 한 강연에서 한 유명 영화 감독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를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마블이 영화냐? 진짜 그런 느낌으로. 진짜요? 진짜로?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시네마가 아니라 테마파크다. 테마파크다. 롯데월드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음. 왜냐면은 사람은 다 다양하고 취향도 각자 다르니까요. 당장 여기는 저는 마블 영화를 좋아하고 꾸준히 챙겨보는 편이고, 그리고 갱갱은 마블 영화를 거의 안 봤고, 네. 그리고 베베는 굳이 따지자면은 좋아하지 않는 쪽이잖아요.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단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취향은 다 다르니까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영화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인 마틴 스코세이지였다는 겁니다. 오. 마틴 스코세이지 하면 이제 뭐 좋은 친구들이라거나 택시 드라이버라거나 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아이리시맨, 그냥 거장이네. 거장이에요, 말 그대로. 게다가 2019년 당시 마블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으로 말 그대로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그 말을 한 거예요? 네. 와, 용기 있으시다. 용기가 멋있다. 그래서 이 발언 이후에 스코세이지를 지지하는 관객들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팬들, 그리고 거기에 영화업계 종사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마블은 시네마인가 아닌가 라는 논쟁이 상당히 크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작품은 바로 드라마 원더맨입니다. 원더맨? 원더맨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친구예요? 아닙니다. 뭐하는 히어로죠? 근데 왜 어벤져스 안 들어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얘기가 출발을 합니다. 드라마 원더맨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된 8부작 드라마고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6의 첫 번째 드라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히야 압둘 마틴 2세, 벤 킹슬리 등의 배우가 출연을 했어요. 줄거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이먼 윌리엄스는 LA에 살고 있는 무명 배우예요. 네.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원더맨이라는 슈퍼히어로 영화를 본 이후로 배우의 꿈을 꾸게 된 남자입니다. 근데 배우로 성공하는 건, 그것도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성공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았습니다. 사이먼은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라는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감독이랑 작가한테 사소한 설정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딴지 아닌 딴지를 걸다가 그것마저도 현장에서 잘리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같이 살던 여자친구마저 사이먼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심란해진 사이먼은 혼자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갑니다. 네. 얘는 이제 배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한 시네필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도 앞자리에 앉아있는 웬 할아버지가 영화 시작하기 직전까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먼은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곧 영화가 시작하니까 전화를 좀 끊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사실 테러리스트입니다. 에? 아이, 거짓말. 영화관을 테러하러 온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설명하려면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아이언맨 3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이래서 어려워. 근데 개봉한 지 10년도 넘었으니까 그냥 스포일러 할게요. 네. 아이언맨 3에서 아이언맨,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가 텐 링즈라는 테러리스트 집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조직의 수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바로 만다린인데요. 기억날 것 같아요. 이 만다린이 테러를 예고하고 미국 전역에서 연쇄 테러를 일으키다가 결국 토니 스타크의 저택까지 습격을 한 거였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텐 링즈랑 만다린은 전부 블러핑입니다. 실제로는 알드리치 킬리언이라는 인물이 옛날에 토니 스타크한테 무시당했던 일로 앙심을 품고 있었고 복수를 위해서 가상의 테러 조직인 텐 링즈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남자네. 실제로 한 남자로 나와요. 그리고 연극 배우 한 명을 섭외해요. 연극 배우. 이 사람이 트레버 슬래터리라는 남자인데 그 남자 배우를 섭외해서 만다린이라는 테러리스트를 연기하게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샹치라는 다른 마블 영화에서 이후에 텐링스가 실제로 존재하는 조직이었다 이런 게 밝혀지긴 합니다만 이 작품이랑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다시 원더맨으로 돌아와서 사이먼이 극장에서 마주친 그 할아버지, 네. 그 할아버지가 바로 10년 전에 테러리스트 텐링즈의 수장 만다린을 연기했던 트레버 슬래터리였던 겁니다. 근데 뭐 사실 테러리스트를 연기한 거지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실제로 본인이 테러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아 대역으로만 나섰던 거지? 그쵸. 물론 그것도 범죄긴 합니다만. 그쵸. 그리고 나는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그냥 평범한 배우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극장에서 하던 그 통화도 작품 오디션에 관한 얘기였대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온 사이먼은 트레버한테 아까 전화로 얘기하던 그 오디션 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면 사이먼도 배우니까 오디션이라는 말에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오디션이냐? 바로 영화 원더맨이 리메이크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폰 코백이라는 거장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사이먼은 아 이거 우연이 아니라 나한테 운명이다 이걸 직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먼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랑 같이 원더맨이라는 슈퍼히어로 영화를 본 뒤에 배우의 꿈을 꾸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 원더맨이 다시 리메이크를 한다네? 이건 나를 위한 기회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시까지 속여가면서 이 원더맨 오디션에 도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드라마 원더맨은 서로 전혀 다른 커리어를 살아온 두 배우가 영화 원더맨에서 각자의 인생을 바꿔줄 역할을 얻기 위해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뭐 슈퍼히어로물은 아니네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베베가 말한 것처럼. 왜 마블 유니버스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응. 마블 작품인데 히어로가 아닌데? 히어로가 없어. 근데 사실 사이먼 윌리엄스는 초능력자입니다. 아 뭐야?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이온 에너지 방출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 작품 세계관에는 도어맨 조항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도어맨 조항? 이 작품에서 처음 나오는 건데 옛날에 한 초능력자 배우가 촬영 현장에서 능력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할리우드 전반에 초능력자의 출연을 금지하는 도어맨 조항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먼이 초능력자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잘리겠네. 그쵸, 오디션이고 뭐고 바로 퇴출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트레버도 사이먼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인물이었습니다. 뭐야? 왜냐면 그 텔링즈 만다린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트레버한테 아직 형기가 남아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와있어요?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초능력자 관련 정부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트레버 우리랑 협력해라. 아 그럼 너 출소시켜줄게? 그치. 아. 거래를 한 거야. 이 데미지 컨트롤이 이미 사이먼을 주시하고 있었고 트레버를 미끼처럼 붙여서 사이먼이 초능력자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런 내용의 드라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어떻게 봤냐면 제가 지금까지 본 마블 작품 중에서 가장 마블답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장 마블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뭐가 마블답지 않았는지부터 얘기할게요. 이 작품에는 초능력 액션씬이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사이먼은 능력을 활용해야 되는 인물이 아니라 능력을 철저히 숨겨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작품에는 히어로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의미의 히어로가 없어요. 빌런이 없어서? 그것도 그렇고 이 작품에서 사이먼은 누군가를 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명확한 빌런을 상대로 사람들을 구해내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 작품은 사이먼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작품은 지금까지 마블이 반복해왔던 공식과는 거의 정반대에 있는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블 작품에서 초능력이랑 히어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냥 휴먼 드라마인 거 아니에요? 파스타 집에서 파스타 안 파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작품의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짚고 싶은 건 현실성입니다. 기존의 슈퍼히어로 영화라고 하면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우리가 사는 현실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 작품의 주인공은 배우고 그리고 배경은 LA, 정확히 말하면 할리우드입니다. 자연스럽게 배우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이야기로 이 작품이 이어지죠.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합니다. 작품 안에서 폴 토마스 앤더슨, 매튜 맥커너이, 조셉 고든 레빗, 크리스토퍼 놀란 뭐 이런 현실의 감독과 배우 이름들이 자연스럽게 언급되고요. 그리고 앞서 줄거리에서 말씀드렸던 드라마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영화 졸업, 영화 매트릭스 이런 실제 작품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조 판톨리아노나 아니면은 조시 게드처럼 실존 배우가 본인 역할로 직접 등장하기도 해요. 오. 예를 들어서 존 판토리아노라고 하면은 매트릭스에서 그 스테이크 먹는 장면 아세요? 그리고 조시 게드라는 배우는 겨울왕국에서 올라프 성우를 맡았어요. 오. 뭐 이런 정보들까지 작품 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와 장르의 현실 작품들과 인물들이 계속해서 인용되다 보니까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굉장히 현실성 있게 느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의 핵심이 할리우드에 대한 풍자이자 이 사이먼과 트레버가 배우로서의 진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이런 현실적인 접근 방식 자체가 오히려 이 작품을 더 진정성 있게 만들어준다고도 생각해요. 이 작품에 연기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사이먼이 이제 셀프 테이프를 찍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 막 사랑에 빠진 것부터 혐오하는 표정 15초 동안 뭐 그런 거랑 표정 안 바뀌고 연기하기. 그치. 아니면 어디 뭐 오디션 지원하는데 보내는 그런 셀프 테이프인데 유튜브에도 올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이 드라마 원더맨 안에 있는 영화 원더맨의 오디션 과정까지. 그러니까 카메라 안에 배우 한두 명만 딱 잡아놓고 배경도 의상도 소품도 없이 그냥 오로지 그 연기 자체로만 승부하는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진짜 잘해요 연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잘하는 건데.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사이먼 역의 야히야 압둘 마틴 2세 그리고 트레버 역의 벤 킹슬리의 연기를 보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의 중요한 관람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벤 킹슬리의 연기가 기억에 특히 더 남는 것 같아요. 벤 킹슬레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작품이 극중국 구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작품 안에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뭐 연극, 연기, 영화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작품이니까. 근데 셰익스피어가 되게 극중국 구조를 많이 쓴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에 대한 언급이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면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극중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학 시간이나 이럴 때 배웠던 액자식 구성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작품을 예로 들면은 드라마 원더맨 안에 영화 원더맨이 존재하는 그런 식인 거죠. 드라마 원더맨이 바깥 이야기면은 영화 원더맨은 안쪽 이야기인 셈인 건데 이런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깥 이야기를 안쪽 이야기가 압축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반대로 안쪽 이야기가 단서가 돼서 바깥 이야기의 어떤 진실을 드러낸다거나 진실을 폭로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 또 인물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와 현실을 탐색하게 할 수도 있고 대표적인 예시가 버드맨이죠. 그리고 뭐 연극이나 영화 그러니까 이 예술 자체를 비평하는 그런 어떤 메타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사이먼이 셀프 테이프를 찍으면서 연기하는 쪽대본 아니면 오디션 현장에서 이 거장 감독인 폰 코백이 즉흥적으로 부여하는 상황들 극중에서 제작되는 영화 원더맨까지 이런 게 다 겹겹이 쌓인 극중국 구조 안에 들어있고 이 작품은 그 구조가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품 안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사이먼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분석적인 배우예요. 어떤 역할이든 심지어는 단역이라고 하더라도 대본에 없는 맥락까지 파고들어서 철저하게 인물을 해석하는 스타일의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대본 보면은 거의 무슨 깜지야. 옆에 메모가 엄청 많아. 그런데 그 방식 때문에 드라마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에서 잘리기도 한 겁니다. 왜요? 계속 딴지거니까. 그냥 단역인데 단역인데 그러니까 잠깐 나와가지고 그냥 괴물한테 물어뜯겨서 죽는 건데 얘가 무슨 교수 역할을 맡거든요. 그냥 설정은 마야의 어떤 문명을 연구하는 교수인데 괴물한테 잡아먹힌다 그냥 이거야. 근데 얘가 어떤 교재를 들고 있어야 이 스토리에 맞으며 왜냐면은 어떤 교수의 교재는 뭐 아즈텍 문명에 대해서 다루는데 어떤 교재는 마야 문명에 대해서 좀 더 다루니까 이거 교재 바꿔주세요. 소품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깨묻다가 잘리는 거예요. 얘가. 잘릴만 하네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먼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취약한 배우란 뜻이기도 해요. 갑작스럽게 상황이 주어지면 연기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사이먼이 이런 스타일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면은 사이먼은 배우면서 동시에 초능력자고 초능력자는 배우가 될 수 없는 세계에 있으니까 진짜 자기 자신을 계속 이 배역 뒤로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폰 코백 감독은 배우의 기술보다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먼이 이 오디션에서 계속 고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트레버가 사이먼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진짜 너는 능력이 아니다. 진짜 너는 경험의 합이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상실과 기쁨, 뭐 슬픔과 비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 무언가를 너무 원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경험,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고 또 상처 받는 거, 그게 인생이고 그게 진짜 너다. 자연을 거울에 비추는 거, 그게 배우의 일이다. 우리가 고통과 기쁨을 나눌 때 관객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우리 역시 혼자가 아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대사가 이 작품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고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한테 하고 있는 말이라고도 생각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마블은 슈퍼히어로 프랜차이즈를 제작해온 스튜디오예요. 화려한 CG, 뭐 초능력 액션과 매력적인 슈퍼히어로 캐릭터는 분명히 마블의 강점이고 지금의 마블을 만든 힘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능력은 마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블은 슈퍼히어로 프랜차이즈이기 이전에 영화와 드라마를 만드는 스튜디오고 본질적으로는 진정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곳인 거잖아요. 동의합니다, 그건. 마틴 스코세이지의 마블은 시네마가 아니라 테마파크다 라는 발언 이후로 마블이 시네마인가 아닌가 라는 논쟁이 이어졌고 마블 역시 그 시선을 의식해서 썬더볼츠 같은 작품을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앱솔루트 시네마라는 밈 아세요? 아니요? 명작이나 뭐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마틴 스코세이지가 이렇게 항복 자세 같은 거 하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 밑에 앱솔루트 시네마 이렇게 딱 이건 이제 시네마다. 붙은 그 밈이 있어요. 아, 약간 인정해주는. 그쵸. 근데 썬더볼츠의 예고편 제목이 앱솔루트 시네마였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저격한 거야. 우리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냥 긁혔네요. 그렇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왔는데 이 원더맨이라는 작품이 그 논쟁에 대해서 마블이 내놓은 가장 직접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네가 말하는 시네마라는 게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예술이고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블이 만약에 다른 작품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냥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초능력자 나오고 똑같이 CG 액션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약간 잼민이 같죠? 너무 찡찡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장 잘해온 걸 다 내려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 마블 작품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흥미진진하고 빠른 전개 그리고 CG를 활용한 화려한 초능력 액션을 기대한다면 취향에 맞지 않거나 굉장히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마파크가 아니군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조커 폴리아드에처럼 기대한 조커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솔직히 할리우드의 모습을 되게 현실성 있게 담았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작품을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있어요. 만약에 그게 관심이 있어서 어떤 작품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스튜디오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뭐 바빌론 같은 영화 그런 쪽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묘사는 잘 되어 있고 더 깊이 있게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더 스튜디오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에는 마틴 스코세이지가 본인 역할로 뭐야? 출연해요. 마틴 스코세이지가 마틴 스코세이지 역으로 출연한다고요? 더 스튜디오에서. 어. 그 1화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짧게 알려드릴까요? 어떤 제작사가 영화를 만들려고 해. 쿨에이드라는 어떤 음료수 회사가 있대. 쿨에이드의 그 마스코트가 있어요.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그런 영화 있잖아요. 슈퍼마리오 더 무비 이런 영화를 기대한 거야 제작사는. 그래가지고 얘한테 그런 거 기획해와 했는데 마틴 스코세이지를 물어본 거야. 대박이긴 하잖아. 근데 마틴 스코세이지가 내놓은 각본은 뭐였냐면은 옛날에 존스타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이비 종교에서 대학살이 일어난 거거든요. 얘네가 독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집단으로 다 죽어. 근데 그게 그 쿨에이드 음료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최악이네. 그걸 주제로 마틴 스코세이지는 각본을 쓴 거였고 마틴 스코세이지 물어왔습니다 하고 그 각본을 주니까 제작사 대빵은 당연히 못하지. 정신 나갔냐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쿨에이드라는 작품으로 뭘 냈어. 뭐 아기자기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냈다고 치자고. 근데 한쪽에서는 마틴 스코세이지가
쿨레이드 마시고 사람들이 집단으로 죽는 영화를 냈다고 쳐봐.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판권 사왔다 그랬지. 그냥 그거 묻어. 이렇게 되고 마틴 스코세지한테 그 얘기 하니까 우는 거야. 심지어 그게 이 작품에서는 마틴 스코세지 은퇴작인 걸로 나와. 은퇴작을 판권 사서 묻어버린 거야. 그래서 만약에 헐리우드에 대한 얘기가 궁금하면은 저 같으면 얘를 볼 것 같아요. 이게 뭐 진짜 할리우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이쪽이 좀 더 잘 묘사되어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생생하게. 이 작품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존의 마블 영화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작품 하나만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거의 없어요. 다만 어쩌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흐름을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장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약간 지금까지 그런 히어로 무비를 해왔던 제작사의 새로운 도전?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이게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마블 작품을 꾸준히 팔로우 해온 사람이니까. 팬이니까? 네. 궁극적으로 마블이라는 이름을 가리고 보더라도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느껴지는데, 근데 이 작품이 정말 마블이라는 이름을 떼어놓고 보면은 그렇게 새롭고 독자적인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마블이 이런 것도 하네? 라서 약간 가산점이 있다 이거죠? 그쵸.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마블이 진짜 긁혔던 지점에서 정면 돌파하려면 그냥 기존에 하던 것들로 하면서 야 이렇게 해도 시네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쪽이라면은 저는 썬더볼츠가 그나마 가깝지 않나 싶어요. 왜 내려놨을까요? 여기도 지금 사춘기인 거 아니에요? 정체성 혼란으로 이제 어떻게 다시 그 민심을 사로잡아야 할지 돈을 끌어와야 할지. 근데 사실 민심을 사로잡기에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요. 마블 팬들이 원하는 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조금 무슨 느낌 들었냐면은 재벌집 막내들 봤어요? 그게 삼성 모티브잖아요. 그 진양철 회장이 거기에 차에 집착하잖아. 사실 안 해도 되잖아. 반도체 잘하면 되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살짝 그러니까 삼성 자동차 같은 느낌이야. 저는 무슨 느낌이냐면 감자탕집 셰프가 나 파인다이닝 할 줄 알아 하면서 시도하는 느낌? 그렇게도 느껴질 수도 약간 있어. 감자탕 코스 요리를 갑자기. 네 그냥 감자탕 그냥 맛있게 만들면 되는데 뭐 맛은 있겠죠. 맛은 있어.